5분을 하십시오.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는 수원 선거연수원입니다. 저 빨간불 보이시죠? 저 빨간 경광등을 하나씩 들고 한번 보세요. 예. 경찰이 선거연수원 주변에 인간들을 둘러 봉쇄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나와 있죠? 12월 4일 1시 33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들은 3시 30분에 또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30분 뒤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2차 계엄 준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 지시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방장관 김영현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경찰에 관한 이동 및 업무 지시 다 넘겨주시는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소방청에 전화해서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특수작전 항공단장 나와보시죠. 잠깐 시간 끊어주시고요. 특강단장입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 작전을 잘 하셨는데 한번 보시죠. 까만 게 당시 3대씩 이동하고 있는 헬기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이때 2대도 4대도 6대도 아니고 3대씩 나눠서 국회 운동장에 내렸습니까? 최초에 그 사령부로 들어갈 때부터 세대 규모로 그 준비를 했었고, 이 당시에 착륙장 분석을 했을 때도 그 운동장에 항공기 3대가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최초 계획을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전에 그래서 유리하다고 그 판단해서 최초 계획, 지시했습니다. 저 운동장에 3대가 내릴 수 있다는 계획 언제 세웠어요? 저 운동장에 그 전날 세우신 거죠? 아닙니다. 그럼 언제 세웠어요? 운동장에 3대를 착륙한다는 것은 당일 22시 40분에 목적지가 국회로 결정이 되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죠? 특수전 학교 광주시에 그래서- 있는 특수전 학교에서 국회로 예, 바뀌었습니다. 국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3대씩 분승해서 날아가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겠다라고 이미 지형 정찰이 끝나 있는 상태였죠? 아닙니다. 네, 그다음 그때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신원식 실장님,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유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장관 시절에 국방위 예결위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자,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었죠. 그때마다 장관은 우리 국군을 모독한 발언이다.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군이 따르겠나? 나도 안 따른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다. 고마해라.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계엄 계담하냐? 김정은만 행복할 것입니다. 김정은만 행복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군이 전방을 버리고 국회와 선관위 정치인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당시 저 발언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미 국방장관 시절 23년 12월 그리고 24년 3월에도 윤 대통령이 안보 책임자를 불러 비상대권님이 계엄을 언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씨와 당시 국방장관인 신원식 장관은 논쟁까지 하셨죠. 신원식 장관께서는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민주당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로부터 저도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국회 정언간정권과 형사소송권 관련 규정 예, 이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용 정의는 대통령이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기를 진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미 대통령이 비상계엄, 비상대권 이런 걸 하실 거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안보실장이? 이미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 그러면 증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12월 3일 당일 한동훈 대표에게 피해라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전혀 한동훈 대표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예, 시간 끊어주시고요.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오늘 대상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용현 아니 신원식 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장관 안보실장께서 잘 아시는 조창래 증인은 12월 3일 서울에 없었고 홍창식은 법무관리인데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줬다는 세금의 물건 이것도 중앙정부 운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정부 운영에 대해서 안보실은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보다 훨씬 이해가 높죠. 이- 답변했습니까?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실장 뭐 하셨습니까? 계엄 관련돼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령 발표하러 대통령이 내려가실 바로 그 직전 22시 20분경에 인지했습니다. 그 전에 각 장군들, 왕전사, 특전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네. 너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한 번만 확인했을 텐데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징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 박 의원님 확인 안 중질이 받았습니다. 해주세요. 자, 백혜련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용해인 의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덕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국정원장을 뵌 거는 아니요, 그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지금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 자리에 옆에 바로 계셔가지고 총리께서 그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제가 않으십니까? 물어본 거는 사실은 나중에 외교부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제가 그거를 말씀이신 거죠? 물었다면은 대통령께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총리님, 제가 총리님의 의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제가 거여가지고요. 잘 기억을 그 부분을 네,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네. 얘기신 거죠. 10분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도착을 합니다. 그 조태용 증인한테도 국정원장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증인께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총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태열 증인에게 A4 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8시 장관들을 왜 불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놨었고 계엄 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야 서울청사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갑니다.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뭘 기다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어떤 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비서실장님도 이러한 사안이 국회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도 이거를 종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총리도 즉각 우리 용산에 와가지고 같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자. 그런 건의를 전화로 하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2시 3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2시 30분부터 대통령실에서 3시 20분까지 회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국무위원이라고는
총리님과 김용현 증인 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전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김용현 김용원 증인을 본 적이 장관을 없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2시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 비서실장하고 같이 대통령님한테 2시 들어갔습니다.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죠? 제가 한 2시 한 30분쯤 그러니까 됐어요. 도착하자마자 네. 바로 대통령을 바로 만났다. 대통령께 말씀.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그리고 공소장에 빠져 있는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랑 회의를 했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1시 47분까지 결심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그 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2시 40분에도 이신속 대응사단이 김용현이든 누구든 간에 지시를 받고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시 40분까지는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계엄군이든 누구든 계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시 26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영상을 찍습니다. 대략 이 시간 사이에 2차 쿠데타 시도 포기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한독수 증인의 증언이 맞다면 김용현은 그 시간에 윤석열 피의자도 그리고 증인도 아닌 누구랑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공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회의에서 누구랑 회의했는지 2차 쿠데타 모의나 지시나 점검을 위한 회의는 아니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일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이상민 전 장관, 국정대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들은 거의 도착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리나 장관이 모여서 윤석열 피의자를 설득해서 계엄을 그만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부대가 동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쿠데타를 할 수 없었던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비서실장하고 제가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거를 해제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대통령한테 갔고 떠나면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용산에 모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절차나 자료의 준비나 개의나 폐회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2시 30분 회의의 진실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불출석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오후에는 지금 출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네, 총리께서 이사해 줬습니다. 네, 이어서 백혜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여기 경호처 차장 이쪽으로 나오세요. 아까 부승찬 의원님께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 12월 8일 날 60주년 행사 기념식 때 그 간호장교들 다 부른 건 맞죠? 다 부르지 않고 일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병원 서울주기병 뭐 근데 보니까 여경까지 또 불렀다는 제보가 있어요. 거기다 또 30만 원 줬대요. 아니 이거 뭐 진짜 기쁨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부대에 지금 군과 경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참여한 겁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그냥 20주년 행사 기념일 당연하게 그냥 대통령 생일 축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20주년이 아니고 60주년 60주년. 행사였고, 예. 그러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당연한 행사다. 아니다. 잘못했다. 이거 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참여했던 그 경호부대원들도 함께 즐겁게 했고요. 앞에서는 웃었죠. 뒤에서 지금 다 욕하고 제보하고 있어요. 모두 100%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대부분이- 반성하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에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의 신체에 이해가 가해집니까? 뭐 재산상 피해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한 관련 법률 뭐예요? 형소법 국가- 10조와 111조가 어떤 있고요. 국가안보에 이 비아폰의 압수수색이 이해가 됩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고요. 그 지금 내부에는 대통령이 그 비아폰을 이용해서 범죄,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럼 그 비아폰 내역 중에서 그 당시의 상황과 관계된 내용만 충분히 압수수색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국가안보라든지 뭐가 이해가 되고 또 경호에 어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이거는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거의.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지금 벌써 몇 번째 압수수색이에요. 검토가 끝나도 진작에 끝내야죠. 그 그리고 검토가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저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제한될 수가 없는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1차 체포 당시에 그 대통령이 간전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신 적 없습니다. 이거 이중의 책임을 져야 돼요. 확인해 나간 적 없다. 그리고 본인이 무기 사용에 대해서 경호원들에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3부장님 거기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남부장님. 네.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1월 11일 날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대답하실 수 없으세요? 네, 말씀드릴 수 없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차장 주최로 회의가 열렸죠? 경호관들의 그 부장들 거기에서 남 부장님께서 차장 본부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얘기 못해요? 그 경비 강화를 하라고 하면서 무리한 그 요구를 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회의에 대기 발령 받으셨죠? 네, 그럼 대기 발령 사유는 뭐예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들었습니다. 본인 억울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억울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그때 당시 회의 때 차장 본부장의 무리한 경호 요구에 대해서 반발을 하며 사퇴하라고 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